전자기와 전자기 유도 요 파트에 대해서 간략한 그리고 자세한 설명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주어진 그림을 살펴보면 자석에 대한 철심의 형태를 나타낸 그림이군요. 자, 이것은 실험을 통해서 우리가 시각적으로 확인한 부분이고 이 내용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다시 배워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것은 전원을 연결했을 때 얘가 자석의 성질을 갖는다. 그러니까 뭘 의미하는 거다? 전자석을 의미하는 거다. 그 실험을 클립을 통해서 확인하는 그런 그림이 형태가 되겠고, 자, 요 그림상에서 먼저 실험된 결과를 확인해 보면 철가루들의 분포 형태를 보면 이렇게 동심원 형태로 구성되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그리고 도선으로부터 멀어질수록 철가루들의 어떤 모여 있는 상태, 밀도, 점성이라고 해야겠죠. 옅어진다. 그런 걸 확인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 가까이 있을수록 많은 양의 철가루들이 분포되어 있는 거 확인하고, 자, 멀어질수록 좀 옅은, 즉 적은 양의 철가루들이 분포되어 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거리에도 영향을 미친다. 그것을 확인할 수 있는 그림이 되겠죠. 자, 하지만 이 그림에서는 방향성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없죠. 따라서 이 방향성에 대해서 다시 정리한 것이 바로 앙페르 오른손 법칙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방향성을 우리가 어떻게 간략히 익혀둘 것이냐, 그것이 문제인데, 자, 엄지의 방향은 딱 두 가지로 우리가 구분해서 익힐 수 있어요. 엄지가 위를 향하느냐, 아니면 엄지가 아래를 향하느냐. 그리고 이 엄지가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 바로 전류의 방향을 의미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전류의 방향이 윗방향이다? 그럼 엄지도 위를 향하면 되겠죠. 그러면 정상적인 손을 갖고 있는 학생들이라면 이 그림대로 따라해 보시면 4개의 나머지 손가락들이 이렇게 이 방향을 따라서 감싸지는 그런 형태가 될 거예요. 그것을 위에서 바라보게 되면 내 손가락이 향하는 방향은 바로 뭐가 될까요? 반시계 방향이다, 이렇게 표현하게 되겠죠. 그러면 엄지 손가락의 방향을 반대로 하게 되면 당연히 내 손가락이 감싸지는 방향은 반대가 되니까 이게 뭐가 될까요? 시계 방향이 됩니다. 자, 전류에서 만들어지는 자기장의 방향을 우리가 확인을 할 땐 크게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해서 이것을 갖고 해석하게 되는데, 이것을 우리가 좀 더 쉽게 외우고 싶어요 라고 하면은 위반하면 안 돼요. 큰일 나죠? 그래서 C가 됩니다. 여기다 8 적어 놓으면 더 빠르게 외워지겠죠. 자, 위반하면 위는 반대 방향이니까 위반하면 기분이 나쁘죠. 시계 방향으로 형성된다. 이것을 꼭 집중적으로 익혀두시면 됩니다. 뭐라고? 위반 시. 자, 전류와 자기장의 방향은 뭐라고? 위반 시다. 자, 그 다음에 배워야 할 내용이 전자기 유도입니다. 전자기 유도인데 이것은 소수령으로도 항상 나오는 주된 내용이니까 꼭 암기할 필요가 있어요. 자, 그럼 전자기 유도한 것을 서술하세요라고 한다면 코일을 통과하는 자기 선속이 변할 때 그 변화를 방해하는 방향으로 전류가 흐르는 현상이다라고 적어주시면 됩니다. 자, 그 변화를 방해하는 방향으로 전류가 흐르는 현상, 이것이 바로 렌츠의 법칙인데 잠시 후에 다시 렌츠의 법칙 세세하게 다시 한번 다뤄보도록 할 겁니다. 자, 그러면 전자기 유도와 두 번째
소수령으로 가장 대표되는 내용이 바로 패러데이 법칙이죠. 자, 그러면 패러데이 법칙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합니다. 코일을 통과하는 자기장의 변화를 방해하는 방향으로 전압이 유도된다. 여기서 다시 한번 보시죠. 자기장의 변화를 방해하는 방향으로 무엇이 전압이 유도된다. 자, 여기서 뭐였죠? 전류가 흐른다. 따라서 유도되는 전류와 유도되는 전압 두 가지가 있는데 이 전류와 전압은 모두 일치합니다. 무엇이 일치하니? 자기장의 변화를 방해하는 방향으로 유도된다 라는 얘기죠. 자, 그러면 이 유도 전압의 세기는 어떤 관계성을 갖고 있는가라고 살펴보니 코일의 가문수가 많을수록 더 큰 유도 전압이 형성이 되고요. 자기 선속의 시간적 변화율에 비례한다라는 말이 나오는데 요거에 대해서 다시 좀 시각적으로 그리고 수학적으로 접근할 겁니다. 일단 먼저 꼭 익혀둬야 될 건 유도 전압이란 건 무엇에 비례합니까? 라고 하면 일단 먼저 가문수에 비례합니다. 이것이 1번이겠죠. 그리고 두 번째 무엇에 비례합니까? 라고 한다면 자, 시간 변화에 따른 자기 손석의 변화다. 이게 하나의 세트예요. 따라서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시간이 꼭 포함이 되어야 합니다. 시간이 배제된 상태에서 자기 손석의 변화만 다루는 건 안 되는 거예요. 따라서 항상 시간적 변화율에 주목을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용어 등장하죠. 자기 손속. 그래서 다시 또 다음 장에서 다루게 됩니다. 자, 첫 번째 렌츠의 법칙 한번 살펴보도록 합니다. 렌츠의 법칙이 뭡니까? 라고 하면 아까 말했듯이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자, 코일을 통과하는 자기 선속이 변할 때 그 변화를 방해하는 방향으로 전류가 흐르는 것이 바로 렌츠의 법칙입니다. 자, 그러면 한번 그림을 보면서 정확히 이해해 보도록 합니다. 자, N극이 가까이 오죠? 코일을 향해서. 자, 이것은 외부 자기장입니다. 자, 외부 자기장이 코일을 향해서 가까이 오죠? 그러므로 이 자석 N극에서 만들어진 자기장이 솔레노이드를 이렇게 통과하게 됩니다. 그럼 바로 솔레노이드 입장에서는 자기장이 변하는 그런 형태가 되겠죠. 그러면 이쪽으로 들어오는 자기장, 즉 변화되는 방향의 자기장과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자기장을 만들어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다시 정리해서 표현하자면 변화하는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자기장을 만들어 주어야 하기 때문에 그것에 의해서 이렇게 전류의 방향이 설정된다는 얘기죠. 이해가셨나요? 자, 그러면 이것을 우리는 이제 간단하게 익히는 스킬을 좀 배워야겠죠? 자, 그러면 정리해보면 가까이 옵니다. 가까이 오죠? 얘도 가까이 옵니다. 그러면 어느 방향으로 자기장을 내가 만들어 준다? 어느 방향으로? 반대 방향으로 자기장을 만들어 주는 거죠. 반대 방향 자기장을 만들어 주면서 결론은 밀어내는 겁니다. 그래서 가까이 오면 어떻게 하라고? 오지 마. 가까이 오면 오지 마. 그러면 반대로 멀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감소하는 개념으로 표현할 수 있죠. 그렇죠? 자, 그러면 멀어지면 멀어지는 쪽으로 가면 다시 반대 방향으로 또 자기장을 만들어야 되니까 가지마가 됩니다. 자, 그래서 N극이 증가합니다. N극이 증가하면 N극을 만들어주는 거죠.
자, n극이 감소합니다. 멀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럼 무슨 극을 만들어줘요? S극을 만들어주게 되죠. 자, 그러면 여기서 확인해 보았듯이 두 개의 자기장이 형성되는데 마주보는 자기장이 서로 같은 극이죠. 그러므로 어때요? 밀어내게 됩니다. 그러면 반대인 경우, 자, n극과 s극이 마주보고 있으니까 서로 다른 극이니까 어때요? 당긴다가 되는 거죠. 자, 정리합니다. 가까이 오면 오지 마. 그래서 뭐 해야 해? 밀어내야 해. 그래서 결론, 같은 자기장을 만든다. 멀어지면 어떻게 해야 될까? 가지 마.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당겨야 하죠. 따라서 어떤 자기장을 만든다? 반대 방향의 자기장을 만든다. 자, 요게 포인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먼저 자기장이 무슨 극의 자기장이 만들어지는지를 내가 확인을 한 후에 그 다음에 손가락을 이용해서 전류 방향을 설정하면 된다는 얘기죠. 확인되셨죠? 자, 그럼 이 첫 번째 그림상에서 확인해 볼까요? n극이 쳐들어오죠? 그럼 오지 마. 그럼 뭐? n극이 만들어져야 된다라고 있죠. 자, 그럼 오른손이 어디로 갈까요? 오른쪽으로 가겠죠. 엄지손가락이. 그럼 엄지손가락을 오른쪽으로 향하게 되면 나머지 네 손가락이 감싸지는 것을 바라보면 밑에서 위로 감아줍니다. 아니면 나머지 네 개의 손가락 끝을 보시면 되는 거예요. 즉 손톱이 바로 전류의 방향이 된다. 팁입니다. 자, 따라서 손톱이 향하는 방향이 전류의 방향이 된다. 그래서 이렇게 그리다 보면 이런 전류의 방향을 내가 확인할 수 있다는 얘기죠. 자, 참고로 1번과 4번을 바라보시면 자, n극이 쳐들어온다, 가까이 온다, 오지마, n극 만들어야겠죠. 자, 4번 그림 볼까요? S극이 멀어진다. 그러면 가지마. 당겨야 되겠죠? 따라서 당기려면 n극을 만들어줘야 됩니다. 자, 1번과 4번을 비교해 보시면 어떨까요? 같은 결과가 나오죠. 따라서 n극을 가까이 할 때와 S극 멀리 할 때 같은 경우, 그리고 n극을 멀리 할 때와 S극 가까이 할 때 같은 경우다. 이것도 참고로 꼭 익혀두시면 좋을 겁니다. 자, 따라서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유도 기전력과 유도 전류는 자기장의 변화를 상쇄하려는 방향으로 발생한다. 이것이 핵심 사항이 됩니다. 자, 그리고 패러데이 법칙의 부호가 렌츠의 법칙을 의미한다. 이건 잠시 후에 패러데이 법칙 나오니까 그때 다시 한번 확인할게요. 따라서 렌츠의 법칙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꼼꼼하게 여러분들이 익혀두셔야 해요. 자, 여러 가지 발전에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결론, 발전이란 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면 에너지 전환입니다. 에너지 전환? 그러면 궁극적으로 어떤 에너지를 무슨 에너지로 바꾸느냐? 바로 전기적 에너지로 바꾸는 거죠. 자, 그렇다면은 여러 가지 에너지를 전기적 에너지로 바꾸기 위해서 사용되는 방법이 바로 뭐냐? 전자기 유도다. 이것에 대한 실질적인 예들을 이렇게 수록한 것이고, 그럼 어떤 에너지가 전기 에너지로 바뀌니 그것을 구분하기 위해서 발전의 종류가 이렇게 등장하는 겁니다. 여기서 참고로 여러분들이 읽으시면 쉽게 이해가 되실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중점적으로 여러분들이 좀 신경 써서 저와 함께 배워야 할 내용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 회전 코일이 나오는데 이 그림을 살펴보시면 자기장의 방향을 내가 이렇게 그려볼게요. 그 다음에 요 코일 면을 확인해 봅니다. 그러면 지금 어떤 관계죠? 수평 관계입니다. 자, 수평 관계에서 수평 상태에서 시작합니다.
자, 그러면 한번 볼게요. 그림을 잠깐 그려볼까요? 자, 같은 시간 단위 동안 회전하는 각도를 내가 그려보도록 합니다. 딱 세 개로 구분해서 그려보면 30도, 60도, 그 다음에 90도가 되겠죠. 자, 그럼 이렇게 원의 형태를 그렸을 때, 자, 이런 방향으로 자기장이 지금 지나가고 있어요. 자, 그러면 코일 면을 통과하는 자속을 한번 살펴봅시다. 자속을 살펴봅시다. 즉, 요 자기력선의 개수를 자속이라고 해요. 자기력선 개수. 자, 그러면 면은요. 자, 지금 코일면이 이렇게 지금 이 상태에 있는 거죠. 그럼 코일면을 통과하는 이 자기력선은요, 바로 이 면에서만 지나간다라고 해석할 수 있는 거죠. 이해가셨나요? 자, 그럼 60도가 되면은 자기력선이 통과하는 코일의 면은 이 부분이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거죠. 그럼 90도가 되었을 때는 자기력선이 통과하는 면은 몽땅 얘가 된다라고 해석할 수 있는 거죠. 이해가셨죠? 자, 그러면 요 길이를 1이라고 했을 때 얘는 얼마죠? 2분의 1이에요. 그럼 얘는 2분의 루트 3이죠. 그럼 얘는 1이 되는 거고요. 자, 그러면 시간 간격이 서로 어떻다? 일정하다. 그리고 단면적의 변화를 따져볼까요? 그러면 0에서 2분의 1로, 그 다음은 2분의 루트 3으로, 그 다음은 1로 변화되는 걸 우리가 확인을 해보았죠. 그러면 단면적의 변화율은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가면 갈수록 어떻게 될까요? 점점 감소하죠. 이해되셨나요? 단면적의 변화율이 점점 감소하는 거 방금 전에 확인했고요. 그렇다면 결론은 뭘까요? 자속 변화율도 어때요? 변화율도 감소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거죠. 이해가셨죠? 그러므로 얘를 자기선속, 줄여서 자속이라고 하는데, 이것을 보실까요? 자, 시간의 변화에 따른 자기선속의 변화를 나타낸 것이고, 기울기가 점점 완만해집니다. 자, 기울기가 완만해진다는 것은 변화율이 어떻다? 점점 감소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확인해 보니까 어떤 함수 형태가 나오는 거죠? 사인 함수 형태가 나오는 것이죠. 이해가셨죠? 자, 변화율은 어디서 가장 크다? 여기서 가장 크다. 그럼 변화율이 0인 곳은 어디다? 바로 여기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자, 변화율이 크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요? 라고 했을 때 패러데이 법칙에서 우리가 아까 확인했었죠. 자, 전압은 무엇에 비례한다? 시간 변화에 따른 자속의 변화다 라고 했습니다. 이것을 꼭 명심하자라고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속의 변화가, 즉 일정 시간 간격 동안에 변화되는 자속의 변화가 여기서 가장 큰 걸 확인했으니까 전압도 가장 크겠죠. 전압이 크면, 유도되는 전압이 크면 그에 따른 유도 전류도 가장 커야겠죠. 따라서 전류는
이렇게 가장 큰 값을 갖게 된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렇게 자기력선과 수직한 90도가 되었을 때 이 그래프상에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면 자속 변화율은 0입니다. 그러니까 자속 변화율이 0이다. 얘가 0이라면 전압도 0, 그럼 전류도 0이 되어야 되니까 여기에 와 있는 것이죠. 좀 이해가시나요? 자, 이런 식으로 그 다음 과정도 똑같은 원리로 진행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것을 수학적으로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사인 함수죠? 무엇에 대한? 시간에 대한 사인 함수입니다. 자, 그래서 이 사인 함수를 미분을 하면 바로 유도 전류가 됩니다. 그러므로 사인 함수를 미분하면 뭐가 되죠? 코사인 함수가 되는 거죠. 이해가시죠? 자, 그럼 확인 들어갑니다. 사인 함수니까 0도일 때, 그러면 이 0도가 의미하는 것을 다시 그림상에서 우리가 표현할 땐 뭐죠? 나란할 때죠. 자, 나란할 때 어떻게 된다? 전류가 최대입니다. 확인되셨죠? 그리고 나란할 때 또 다른 특징, 자기선속 변화율이 어떻다? 최대다라는 얘기죠. 자, 그러면 이번엔 90도가 되었을 때 얘가 뭐죠? 수직할 때죠. 무엇과? 자기장과. 자, 수직할 때는 어떻다? 자기선속이 최대다. 그리고 자기선속 변화율은 어떻다? 0이죠. 0이니까 전류가 흐른다, 흐르지 않는다? 전류가 흐르지 않는다. 이게 답니다. 자, 이 그림상에서 우리가 알고자 하는 내용 다 해드렸습니다. 이 그래프상에서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자, 외부 자기장과 코일면의 관계는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나란할 때와 수직할 때로 구분할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코일면이 회전함에 따라서 변화되는 자기선속은 항상 무슨 함수를 이룬다? 사인 함수를 이룬다. 그러면 유도 전류는 어떤 함수로 표현된다? 코사인 함수로 표현이 된다. 자, 나란하다라고 하게 되면은 자기선속 변화율은 최대고 전류도 최대다. 하지만 자기선속은 0이죠. 자속 0입니다. 자, 그리고 90도가 되는 경우에는 자속은 최대지만 자기선속 변화율은 0이다. 그러므로 전류는 0이다. 자, 0이란 것은 수학적으로 0이란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죠? 음수와 양수의 기준점이 되는 거죠. 따라서 0에서 오른쪽으로 가면 플러스, 0에서 왼쪽으로 가면 마이너스가 되듯이 이렇게 0을 기준으로 해서 앞에는, 자, 요 뒤에는 여기 0보다 좀 적을 땐, 즉 90도 직전에는 플러스 방향의 전류가 흐르고 90도 이상이 되면 마이너스 방향으로 전류가 흐른다. 그래서 전류의 방향이 바뀌는 기준점이다. 이것도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해 주셔야 합니다. 잠시 후에 문제를 통해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하고 꼭 익혀보도록 합니다. 자, 정리된 내용들 다시 한번 살펴볼게요. 일정하게 회전을 할 때 자기선속이 주기적으로 변합니다. 그리고 전류도 변하죠. 그래서 교류 전류가 흐른다라고 표현하게 되는 겁니다. 전류의 방향이 계속 주기적으로 변하고 세기도 변하는 걸 교류라고 합니다. 자, 주기적으로
세기와 방향이 변하는 전류를 뭐라고 한다? 교류라고 한다. 자, 여기서 다시 한번 또 강조하고 있죠. 자, 나란할 때, 수직할 때 어떻게 됩니까? 나란할 땐 자속이 0입니다. 수직할 땐 자속이 최대입니다. 자속이 0일 때 전류는 최대입니다. 전류는 0입니다. 이렇게 다시 구분하는 거죠. 자, 다시 문제를 통해서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 거예요. 자, 그리고 또 등장합니다. 같은 내용이 또 등장하죠. 자기 선속의 변화를 방해하는 방향. 가장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그리고 유도전류 흐른다. 자, 그러면 그것을 좀 더 확장했을 때 이런 그림이 나오는 거죠. 자, 두 번째 그림 형태 살펴볼게요. 자, 이런 그림이 나왔을 때, 자, 요 그림과 제가 요 그림만을 놓고 한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지금 이 경우는 뭐죠? 수직한 경우죠. 자, 요 경우는 나라는 관계죠. 자, 그러면 수직한 관계일 때 우리가 뭐라고 했죠? 다시 한번 살펴볼까요? 자속이 어떻다? 최대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자속 변화율은 어떻다? 0이다. 그래서 전류는 어떻다? 0이다. 요걸 배웠습니다. 자, 나란한 경우에는 어떻다라고 했죠? 자속이 얼마다? 0이다. 그리고 자속 변화율이 어떻다? 최대다. 그러므로 전류의 세기도 얼마? 어떻다? 최대다. 자, 전류가 0이란 것은 무엇을 의미한다? 요 기점에서 여기는 방향이 어떻다? 변한다. 그것을 나타내는 겁니다. 자, 빨간 선 보실까요? 자, 빨간 선이 의미하는 게 뭐죠? 바로 얘죠. 자속입니다. 여기선 변화율을 나타내는 건 아니에요. 자속이 어떻다? 최대다. 자, 여기를 바라볼까요? 자속이 어때요? 0이다. 되는 것이죠. 그렇죠? 자, 여기서 이쪽으로 가는 과정은 점점점 요 코일 면을 통과하는 자기장이 통과하는 코일 면이 점점점 감소하는 걸 의미하는 거겠죠. 이렇게 확인되는 것이죠. 자, 수직일 때 자속 변화율 0이니까 전류가 0이다. 그래서 전류가 0이니까 기전력도 어떻다? 0이다를 의미하는 거죠. 자, 다시 요 그림 상황은 나란한 경우에 시작되는 겁니다. 나란한 경우에. 하지만 지금 이 그림은 나란한 경우가 아니라 수직한 경우죠. 만약에 나란한 경우로 하고 싶어요 라고 한다면 이때부터가 되겠죠. 확인되셨죠? 자, 이때부터다 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하지만 얘가 아니라 지금 시작점은 얘죠. 시작점은 얘니까 어쨌건 간에 자, 그러면 요 기전력의 부호를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기전력의 부호를 한번 확인을 해보면 어떤 현상이 나오느냐. 아까 그래프로 다시 한번 그려볼게요. 자, 여기서 시작한다고 하고 앞전에서 배운 그림 좀 되돌아 봅니다. 자기 선속이 이렇게 변하죠. 그렇죠? 자, 자기 선속이 변한다. 그랬을 때 전류 그림 기억나시나요? 전류 그림이 이렇게 나왔었어요. 코사인 함수였죠. 그쵸? 코사인 함수 기억나시죠? 좀 전에 했던 그림. 얘가 전류였습니다. 당연히 유도 전류겠죠.
근데 지금 여기서 보세요. 기전력이 어디에 있는 거죠? 여기서 출발하죠. 여기서. 확인되셨나요? 아, 그러면 얘는 반대 방향으로 지금 진행이 되는구나. 그래서 마이너스 값을 받는구나 를 의미하는 거죠. 마이너스를 의미하는 게 바로 무엇이다? 요 마이너스가 의미하는 게 바로 무엇이다? 바로 방해하는 방향이다. 무엇이다? 방해하는 방향이다. 그래서 마이너스다라고 우리가 정리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요 그림상에서 자기선속 나왔죠? 유도전류 나왔죠? 그 다음에 유도기전력 나왔죠? 요게 하나의 세트로 그림이 나올 수 있으니까 요거까지 꼭 기억을 해 두셔야 해요. 오케이? 자, 다시 자속은 무슨 함수다? 사인 함수, 그죠? 자, 전류는 코사인 함수, 기전력은 마이너스 코사인 함수다. 꼭 정리 잘 하시고 꼭 익혀 두셔야 합니다. 자, 그림을 한번 볼게요. 이 문제는 상당히 좋은 문제입니다. 왜냐? 자, 가와 나를 한번 비교해 볼까요? 가는 수평이죠. 나는 수직이죠. 그래서 상당히 좋은 문제다. 그러면 다시 한번 정리 들어갑니다. 수평, 그 다음에 수직인 경우. 자, 수평, 자속이 얼마다? 0이다. 나란하니까 통과하는 면이 없죠. 그럼 자속 변화율은 어떻다? 사인 함수니까 최대다. 자, 변화되는 정도가 커지죠. 그럼 90도로 가면 갈수록 변화되는 정도가 작아지고, 자속 변화율이 최대니까 전류가 어때야 된다? 유도되는 전류가 최대가 돼야 된다. 요거 정리한 거죠. 자, 수직한 경우에는요, 자속이 모두 통과하니까 자속도 최대가 되죠. 더 이상 변할 게 없죠. 자, 우리 사인 함수에서 90도는 기울기가 얼마? 0이죠. 그러므로 자속 변화율이 얼마다? 0이다. 자, 자속 변화율이 0이니까 전류가 흐른다, 흐르지 않는다? 전류 흐르지 않는다. 하지만 이 전류가 흐르지 않는다, 0이다. 그럼 얘를 기준으로 해서 전류 방향이 어떻게 된다? 변한다. 자, 요 내용을 갖고 이제 문제를 풀어보는 거죠. 자, 확인 들어갑니다. 가일 때가 뭐였죠? 수평이었죠. 전류가 어떻다고요? 최대. 그게 틀린 거죠. 자, 나를 볼게요. 나를 전후로 저항에 흐른 전류의 방향이 반대로 바뀐다. 자, 기준으로 전류 방향 변한다고 했죠. 그래서 맞는 내용이죠. 도선을 통과하는 자기선속은 나일 때가 가일 때보다 당연히 크다. 자속 최대라고 했잖아요. 자, 이렇게 해서 문제 끝나버리는 겁니다. 자, 이것을 정확히 내가 이해하고 쓰면 되게 쉬운 문제인데, 그렇지 못하면 아주 뇌가 복잡해지면서 꼬이기 시작하겠죠. 자, 확인 들어갑니다. 지금 어떤 상태? 나른한 상태죠. 자, 확인 들어갈게요. 이 장치를 갖고 실험을 해보면 계속 어떤 전류가 흐릅니까? 교류 전류가 흐른다. 맞죠? 자, 세타가 0입니다. 그럼 무엇을 의미한다? 수평이다 라고 했죠. 그럼 전류가 어떻다? 최대다. 자, 세타가 90도다 라고 하는 거죠. 수직관계다. 그럼 전류가 어떻다? 0이다. 자, 변화율이 어떻다? 최대다. 변화율이 어떻다? 0이다. 자, 그럼 확인. 전류의 방향이 반대로 바뀐다. 오호, 전류의 방향이 반대로 바뀌는 건 전류가 0일 때. 따라서 틀린 거죠. 자, 90도일 때 자기선속 변화율이 최대다. 변화율이 최대인 건 수평, 즉
0도일 때죠. 그게 틀립니다. 따라서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죠. 자, 문제 쉽게 해결되죠. 그래서 꼭 여러분들이 이것은 정확히 숙지하셔야 문제에 올바르고 빠르고 간편하게 풀 수 있는 거예요. 꼭 외워. 무조건이야. 자, 자기 선속에 대한 내용이 추가적으로 나와 있는데요.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요 색깔, 거의 보라색 형태의 색깔이 자기장이죠. 그 다음에 코일이 있어요. 여기 단면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지금 단면적이 기울어져 있는 거죠. 그러면 얘를 이 자기장과 수직한 방향으로 이렇게 세워 봅니다. 이렇게. 그러면 지금 이 코일의 단면적을 통과하는 자기장의 단면적은 얘가 아니라 얘가 되겠죠. 그래서 단면이 줄어든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 단면적은 얘와 비교했을 때 어느 정도에 해당되나요? 라고 하면 즉 자기장과 이루고 있는 각도 세타, 요것이 세타가 되겠죠. 그러므로 요 단면적은요 곧 코사인 세타가 되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확인되셨죠? 자, 그러므로 다시 정리합니다. 자속이란 건요 자기장이 통과하는 면적의 곱입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죠. 근데 기울어졌다라고 하면 어떻게 돼요? 코사인을 곱하면 되는 거죠. 이렇게. 이해가셨어요? 이것이 바로 자기 선속에 대한 공식이 됩니다. 그럼 얘를 뭐라고 하나요? 우리가 자기장 색이라고 표현하죠. 다른 말로 자속 밀도라고도 합니다. 주로 자속 밀도란 말을 쓰지 않고 뭐를 사용한다? 자기장 세기를 사용한다. 자, 그리고 그에 따른 단위도 우리가 꼭 숙지를 해야 됩니다. 자기장 세기는요 테슬라예요. 비운의 테슬라, 에디슨, 그쵸. 에디슨 제자였고 테슬라가 이 교류를 창시한 사람이죠. 따라서 테슬라 단위는 약자 T를 씁니다. 하지만 자속은 웨버를 사용합니다. 이거 과학자 이름인데 까먹었어요. 뭐 하셨는지 다음번에 알아서 얘기해 드릴게. 자, 웨버입니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혹시 뭐 서술형에서도 나올 수 있으니까 자기장이 수직한 1제곱미터 단위 면적을 지나는 자속을 자기장 또는 자속 밀도라 한다. 자속 밀도라고 나왔죠, 자기장. 자, 그런데 요 문장을 표현해 보면 단위 면적이죠. 단위 면적으로 나누는 거예요. 뭐를? 자속을. 요것을 이렇게 문장화 시킨 거죠. 그걸 다시 정리하면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죠. 오케이. 자, 웨버와 테슬라 구분 정확히 하자. 자, 자기력선에 대한 내용이 좀 더 구체화돼서 나온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볼까요? 자, 자기장에 대한 정의부터 우리가 확인합니다. 자석 또는 절가 흐르는 전선 주위에 자기력이 작용하는 공간을 자기장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자기장의 세기를 우리가 B라고 했죠. 두 번째 자기력선 들어갈게요. 자, 자기장은 공간이에요. 아무것도 주어져 있지 않는, 눈에 보이지 않는 공간이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도식화한 겁니다. 그럼 어떤 방법으로 도식화했니? 라고 하면 지침의 N극이 가리키는 방향을 우리가 점점점점 나오면 이 점을 이었다 해서 자기력선이다 라고 표현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자기장 안에 각 점에서 자기력의 방향을 나타내는 선입니다. 각 점에서의 방향을 이어서 만든 선이다 라고 합니다. 그리고 항상 어떤 곡선이다? 닫힌 곡선이다. 폐곡선입니다.
주로 폐곡선이란 말 나와요. 자, 그러면 확인해 볼까요? 자, 얘가 가장 대표적인 그림이니까 확인 들어갑니다. 자, 요 화살표란 건 자침의 N극이 가리키는 방향을 나타내는 거죠. 따라서 계속 N극의 방향을 따라서 이렇게 진행되는 거죠. 자, 그럼 이것을 우리가 또 일반적으로 어떻게 표현합니까? N극에서 나온다, S극으로 들어간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그럼 N극에서 나와서 S극으로 들어갔죠. 이렇게 그리면 되는가요? 아닙니다. 자, 뭐라고요? 닫힌 곡선이라고, 폐곡선이라고. 폐곡선이란 것은 이어져야 돼요. 끊어진 부분이 없어야 돼요. 따라서 이렇게 쭉 이어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 자석 내부를 살펴보시면 자기장의 방향은 S극에서 N극으로 간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거죠. 주의사항입니다. 오케이? 자, 외부에서는 어디에서? N극에서 S로. 다시 정리할게요. 외부에서는 어때요? N극에서 S극으로 갑니다. 하지만 자석 내부에서는 어디에서 어디로 가? S에서 N으로 간다. 구분 정확히 해주세요. 자, 두 번째, 이 자기력선이 갖고 있는 의미, 간격에 의해서 세기를 구분할 수 있는 겁니다. 다시, 간격이 좁으면 자기장이 세다, 간격이 넓으면 자기장이 약하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이해가셨나요? 자, 따라서 이 네 가지 그림 형태 보시면 항상 N극에서 나온다, N극에서 나온다. 그럼 둘이 만날 수가 없다. 겹쳐지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끊어지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자, 그럼 난 이렇게, 넌 이렇게 교차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것이 전기력선의 어떤 규칙성입니다. 꼭 기억을 해주시기 바라요. 자, 그 다음 내용 볼까요? 승전 내용 나오네요. 필수적인 부분인데, 자, 여기 변전소란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말 그대로 변전소는요, 전압을 변화시키는 겁니다. 에너지, 즉 전력은요, 변화시키지 않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확인해 보시면 154kV, 그쵸? 근데 이쪽으로 가니까 어때요? 22.9kV. 전압이 낮아졌네요. 자, 여기에선 전압이 높아집니다. 여기선 낮아지고요. 당연하죠. 고전압으로 집에 보내주면 집이 다 타버리게. 자, 따라서 전압을 변화시키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는 거죠. 그러므로 전압을 높이는 변압기, 승합기라고 표현합니다. 그 다음에 이번엔 반대로 전압을 낮추는 변압기, 강압기라고 표현하는 거죠. 이렇게 두 가지가 있다라는 것 알아두시면 되고요. 자, 전력이란 건 뭐냐라고 하면 전기 에너지를 뭐로? 시간으로 나눈 겁니다. 확인되셨죠? 따라서 여러분들은 좀 더 쉽게 해석하시기 바라요. 전기 에너지를 묻는다라고 한다면 전력에다가 초를 곱하면 되는 거예요. 어렵지 않은 관계입니다. 자, 그럼 전력은 어떻게 구합니까? 라고 하면 뭐 VI로 그냥 익혀두시면 될 거예요. 이걸 더 구체화해서 그 원리까지는 다루지 않으니까 거기까지는 더 안 나갈게요. 자, 그런데 오음의 법칙이 뭐였더라? V는 IR, 그쵸? 그러면 이 전력 공식에다가 오음의 법칙을 이용을 하게 되면 전력의 공식이 이렇게 전류에 대한 공식 또는 전압에 대한 공식 이렇게 바뀐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세 가지 형태로 전력을 표현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여기서 우리가 이
손실 전력을 다룰 때는요, 얘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왜? 송전선의 저항은 바뀌지가 않잖아요. 그쵸? 자, 이 세 번째 공식은요, 저항이 바뀌었을 때를 가정해서 만들어지는 공식이기 때문에, 자, 송전선은 저항이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저항이 변인 조건이 되지 않는 거죠. 그래서 항상 우리가 이 손실 전력을 다룰 땐 꼭 두 가지 내용만 갖고 다루게 됩니다. 자, 그러면 VI는 무슨 전력? 공급 전력입니다. 구분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유도 전력. 얘가 뭐죠? 1차 코일. 얘는 2차 코일. 항상 공급 전력과 유도 전력은 VI로 표현하고요. I제곱 R은요, 바로 손실 전력으로 표현한다. 이게 필수적인 거예요. 따라서 R분의 V제곱 생각하는 학생은 아예 지워버리세요. 지우개로 머릿속에 있는 R분의 V제곱 지우셔도 됩니다. 자, 그래서 간략하게 다시 한번 아웃라인 이렇게 나옵니다. 자, 공급 전력이 나와 있죠. 공급 전력에서 전압을 N배 증가시킨대요. 자, 전압과 전류는 반비례 관계니까 전압을 증가시키면 전류는 당연히 감소한다. 그쵸? 그러면 이것을 갖고 손실 전력을 들어가는 거죠. 그럼 손실 전력 공식은 무조건 I제곱 R이니까 오호, 여기서 N제곱분의 1배로 감소한다. 따라서 결론, 전력 손실이 이만큼 준다를 의미하는 것이죠. 따라서 포인트는 뭐가 된다? 전류다. 그죠? 근데 전류를 변화시키고 싶다? 그럼 뭐다? 전압을 변화시킨다. 따라서 전류와 전압의 관계, 얘가 주요 골자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자, 변압기에 대한 원리 좀 더 구체화해서 들어가겠습니다라고 했는데, 요거 어디서 많이 봤죠? 어디서 봤다라? 패러데이 법칙이죠. 자, 유도되는 전압은 무엇에 비례한다? 가문수에 비례한다. 두 번째, 유도되는 전압은 무엇에 비례한다? 시간 변화에 따른 자속의 변화다. 그쵸? 얘가 아주 핵심 사항이라고 했죠. 자, 그래서 이걸 정리해 보면 어떻게 될까요? 마이너스 n 곱하기 델타 t분의 델타 파이다 라고 했는데, 요 마이너스가 의미하는 건 무엇을 의미한다? 방해하는 방향이다. 그 방향성을 정리한 사람이 누구다? 렌치다 라고 했습니다. 자, 그럼 확인해 볼게요. 자, 읽으시면 됩니다. 1차 코일에 흐른 전류가 주기적으로 변합니다. 주기적으로 변하면 자기장도 어떨까요? 주기적으로 변하겠죠. 확인되셨죠? 자, 그리고 이 자기장은요, 철심을 따라 이렇게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1차 코일과 2차 코일을 통과하는 자기 선속은 어떻다? 항상 같답니다. 이해가셨나요? 자, 그럼 들어갈게요. 자, 그러면 V1부터 패러데이 전자유도 법칙에 의해서 1차 코일에 이렇게 유도 전압이 형성이 됩니다. 변하니까. 그럼 두 번째도 2차 코일에도 유도 전압이 형성이 되겠죠. 이해가셨나요? 자, 그런데 여기서 보시면 얘가 중요한 사실이죠. 얘가 키포인트예요. 매우 중요. 즉 시간에 따른 자속의 변화율이 서로 어떻다? 같다. 이해가셨어요? 자, 그것이 바로 이 내용입니다. 오케이.
자, 그러므로 요것을 바텀에서 시작 들어가는 거죠. 그럼 유도 전압은요. 얘는 서로 같대요. 얘가 서로 같대요. 그러면요. 얘가 다르다 하면은 둘은 서로 다르겠죠. 이해가셨나요? 자, 변인 요인은 몇 가지, 두 가지다라고 우리가 배웠고요. 자, 같은 철심속이니까 얘는 서로 같다. 그러면 가문 횟수를 다르게 하는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이해가셨어요? 그러므로 가문 횟수를 다르게 하게 되면 유도되는 전압도 달라진다. 결론입니다. 따라서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죠. 이해가셨죠? 자, 그 다음에 전력은 서로 어떻다? 항상 같다. 왜? 변압기에서 에너지 손실이 없다라는 가정하에서 출발했고 실질적으로 미미합니다. 그래서 같다라고 다룹니다. 이론상. 자, 그러므로 1차 코일과 2차 코일에 걸리는 전압이 다르니까 전류도 어때야 된다? 달라야 한다. 그래서 정리해 보면 이러한 관계식이 나온다. 자, 가문 횟수에 비례하고 가문 횟수에 반비례한다. 누가 비례한다? 전압이 비례한다. 누가 반비례해? 전류가 반비례한다. 이거 꼭 기억을 해 주셔야 됩니다. 자, 수업 여기까지입니다.